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조금 이제 부진하고 밖에는 비가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 네네. 더 밝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하지만 오늘 시작부터 좀 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를 이제 좀 규제한다는 H20 제품도 중국 안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라고 하던데 관세 전쟁 격화되는 걸까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엔비디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5.74%나 그렇죠. 빠졌습니다. 다 빠졌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25% 보편 관세를 때린다라고 해서 빠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빌미가 된 것 같긴 해요. 일단 H20이 어떤 칩이냐면 H100이라는 칩이 호퍼잖아요. 네. 지금 이제 블랙엘 B200, 뭐 B300 이야기하니까 한 세기 전 세대인데, 그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이거 너무 고성능 칩이니까 못 팔겠죠, 중국에. 그래서 성능을 75%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린 H800이라는 칩을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잘 팔아먹었죠. 800. 네, H800. 근데 그게 이제 H100 대비해서 75% 정도 성능인데, 이것도 너무 성능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못 팔아. 더 낮게. 네, 그래서 성능을 거의 네. 20%, 20에서 25% 네. 정도 성능밖에 안 나오는 거를 만들어서 팔았죠. 그게 H20이에요. 그래서 20은 아니죠? 네, 그래서 뭐라고요? 성능을 20%까지 낮춰서 20이.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똑똑하다. 야, 똑똑해졌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와, 예리하다. 그래서 H20에는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눈탱이 쳐서 잘 팔아먹었지. 네. 그래서 연간으로 한 170억 달러 정도 팔려요, 네네. 중국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 에너지 기준,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전성비가 떨어지잖아요. 네. 너무 이게 에너지 기준에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진짜 그러면 못 팔게 할 거냐, 안 사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자해 행위거든요. 그쵸, 엔비디아한테 너무 그쵸. 손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손해인데 자국 기업들이 그렇게 눈탱이를 쳐서, 그러니까 눈탱이 맞는 거 알면서도 왜 사냐.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AI 모델을 개발하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엔비디아 칩 없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쵸, 중국도 손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딥시크도 처음에는 뭐 굉장히 컴퓨팅 파워 가볍게 했다고 막 했지만 나중에 알게 보니까 하이플라이어라고 모회사에 H100 5만 장이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안 되거든요. 애플도 그동안 뭐 엔비디아 칩 없이 AI 된다라고 그렇게 난리치다가 오늘 팀쿡 그 뒤통수 사진 나왔더라고요. 네. GB300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칩이 반드시 필요한 그쵸. 건데, 그러면 중국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조만간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야 돼. 네. 근데 그때 되면 또 약점 있으면 막 정말 물고 뜯는 게 트럼프 특기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H20을 막 긁어 모으고 있어요. 네, 긁어 모으고 있는데 네. 겉으로는 우리 이거 필요 없어 이제 화웨이 칩 쓸 거야. 트럼프도 알겠네요, 네. 블러핑이라는 걸. 그걸 똑똑하니까 알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H22라는 제품을 또 내놔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국의 체면은 세워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H22는 아마 H20보다는 좀 전성비가 좀 계산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HBM3가 기존에 들어갔잖아요. HBM3E가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제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 HBM 대신에 SK하이닉스의 HBM3E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은 H20을 파는데 그 블랙엘 나왔잖아요. 네. 그럼 블랙엘 성능 떨어뜨려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B20이거든요. 네. 근데 B20의 초라 시기가 지연됐어요. 왜요? 일단 TSMC의 팹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H20의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더 B20을 지연시키고 중간에 브릿지 모델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게 H20인 거예요. 근데 안 팔리는데 네. 굳이 그걸 브릿지 모델을 넣을 이유가 있나요? 잘 팔린다는 반증이죠. 맞아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뭐 170억 달러 매출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실상은 다르다. 네.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고 다음 주가 네.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긴 하죠. 주가는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런 거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손실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장 되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국장은 조금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럼 오늘은 반도체 선두주자 자리를 좀 노리고 있는 마이크론 이야기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
실적이 내고 나서 아 이것도 또 안 좋은 뉴스긴 하죠. 뭐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8%나 밀렸었어요. 네네.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하락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근데 AI 뭐 데이터 센터 쪽은 많이 증가를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아쉬웠다던데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마이크론 주가가 조정받은 그 어떻게 보면 명분이 된 거는 네.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컨센 대비해서 잘 나왔어요. 매출도 잘 나왔고 EPS도 이제 컨센 대비해서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즘에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잖아요. 네네. 가이던스도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원래 가이던스가 한 37% 정도 네. 됐는데 35%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표면적으로는 빠졌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HBM 쪽의 매출이 작년이 전체 마켓쉐어에서 한 7%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20%까지 늘린다고 네네. 했어요. 그러면 올해 HBM 시장을 전망한 게 350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20% 마켓쉐어를 한다 그러면 70억 달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70억 달러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70억 달러 매출을 하면 이익이 50%이기 때문에 35억 달러가 이익으로 잡혀요. 네. 근데 마이크론은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음. 네, 역산을 해보니까 네. 이게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50% 버는데 네. 그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마진이 깎이는 거예요. 아, 그걸 그거는 이제- 못 번다. 그걸 이제 시장 캐치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아이템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네. 당연하잖아요. 하이닉스는 일단 제일 처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원화, 3원화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당연히 깎아야겠죠. 단가를. 그게 이제 확인되니까 마이크론에 대해서 약간 밸류를 깎은 거죠. 아, 근데 마이크론이 5세대 HBM3E 그리고 소캠을 동시에 생산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업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이런 빅 뉴스인 건지. 아니 그러니까 뭐 HBM3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하는 거니까 네네. 네, 뭐 그렇고 네. 일단 이제 소캠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GTC 2025에서 네, 마이크론이 네. 선점 중이라고 하던데 그건 맞나요?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캠이라는 LPDDR을 가지고 만든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그 표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레이스 블랙엘 300, 그러니까 GB300에 그레이스 CPU에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네. 그러니까 블랙엘은 당연히 HBM3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메모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캠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마이크론 주장으로는 아직은 확인 안 됐는데 자기들이 50% 정도를 하고 네. 나머지를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나눠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가 못해서 그런 거냐?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일단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 이번에 H22 같이 네. HBM에 대해서 갑자기 자기들 올해 계획한 게 한 90억 기가바이트 정도거든요. 근데 HBM 그러니까 H22가 새로 붙으면서 네. 한 100억 기가바이트 정도로 한 10% 넘게 늘어요. 당초 아. HBM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소캠이 미래의 유망 산업이긴 한데 당장 HBM을 더 많이 쳐내야 되니까 이쪽을 신경 쓸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소캠이 이게 다음 버전 이번 버전은 와이어 본딩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레거시에 가까운 모듈이거든요. 근데 다음 버전부터 굉장히 또 막 TSV나 이런 첨단 공정이 막 적용되고 하면 하이닉스가 이제 그쪽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여기서도 삼성은 후발주자인가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캠이라는 것 자체가 B2C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원래 이 소캠이라는 게 나온 게 프로젝트 디지, 그러니까 GB10이라는 개인용 슈퍼컴퓨터용 모듈로 처음에 고안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D램도 LPDDR5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HBM보다는 좀 더 경쟁 상황이 수월하긴 해요. 왜냐하면 모바일 D램은 삼성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네.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스텀 메모리에 대한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에 맞게 최적화해줘 본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약점이 있죠. 그래도 HBM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경쟁 상황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네.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싸움이 될 것이다. 뭐 슬프게도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마이크론이 올해 HBM은 완전 매진됐다고 네. 하고 그래서 또 가격 인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인상률이 뭐 11% 정도 된다고 하던데 대략 뭐 얼마나 이게 판 건지 실적이 얼마나 좀 보탬이 될지. 이번에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레거시 쪽인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쪽 기존의 D램, 범용 D램하고 낸드 쪽에 가격 인상을 이제 요구를 한 것 같고 아마 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레거시 쪽이 반등이 되게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유통 쪽에서 막 지금 가수요가 붙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올린 거는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4월부터 낸드 가격을 올렸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의 YMTC 같은 회사도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레거시 메모리 폭락의 주역이 CXMT잖아요. 네. CXMT도 최근에는 DDR4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가수요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니까 유통업체들은 더 많이 재고 지어서 여기 프리미엄 붙여서 더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HBM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고 네. 뭐 내년도 수요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HBM 쪽은 그럼 걱정이 없는 건가요? 매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비트를 할 것 같아요. 네. 가이던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익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HBM 팔아서 50% 마진 남기는 거 이걸 기대하잖아요. 네. 아마 50% 이익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래도 높지 않나요? 이익률이? 꽤 높겠죠.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5세대에 이제 HBM3E에 집중이 되면은 이익률이 좀 더 증가할까요? 그는 이제 어떻게 수율을 잘 뽑아내느냐. 아, 수율이 수율을 잘 뽑아내느냐. 그리고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네. 파운드리에 가까운 메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한 물량과 그 수량대로 사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하이닉스는 연 단위 계약이고 마진율은 한 50% 된다. 수율이 한 70% 정도 맞추면 이익률이 50% 나온다라는 건 이제 대충 이제 역산해보면 나오는 네. 컨센이고 마이크론이 그렇게 될지는 나중에 매출이 나왔는데 그걸 역산해보면 대충 나오겠죠. 왜냐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이익률이 공식적으로 네네. 얼마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빅키워드 두 개가 HBM 그리고 소캠이잖아요. 네네. 소캠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긴 한데 사실 시작할 때 그 기대감과 함께 가는 주가가 가장 세잖아요. 맞아요. 그럼 HBM을 주목해야 될지 소캠을 주목해야 될지 어디 쪽을 우리가 지금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소캠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HBM도 사실 처음에 마켓시어 1% 나올 때 네. D램에서 이거 1%밖에 안 된다. 네. 그럴 때 이제 삼성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사실 주가가 제일 셌거든요. 네. 그럼 왜냐면 1%밖에 안 되면 이게 2%, 3%, 7%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률이 보면 뭐 200%, 300%씩 나오는 거예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성장률이 중요한 거예요. 정작 HBM이 막 이제 막 엄청 돈을 벌고 이러는데 이미 기대감 다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성장률도. 그렇죠. 그러니까 소캠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맞죠. 새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마이크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마이크론의 소캠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만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국내 밸류 네. 체인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이크론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는 뭐 예를 들어 보면 선단공정 쪽에서 ALD를 하는 유진테크가 마이크론이랑 거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쪽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보면 프로젝트 디지츠라는 게 이게 제품명이 DGX 스파크라고 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명은 디지츠였는데 요번에 제품명은 이제 스파크거든요. DGX 스파크라는 건데 여기에 고가 모델은 4TB가 들어가요. 네. 스토리지가. 이제 그러면 SSD 쪽에 이제 관련되니까 네오셈이 네오셈. 마이크론 쪽하고 그런 테스터 쪽을 하니까 네. 그 정도 회사들은 뭐 관심 가질 만하다. 두 개. 네. 더 얼마나 더. 많이 긁어내려고. 굳이 뭐 그러면 소캠 쪽에 지금 어쨌든 기판 쪽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TLB나 심텍 TLB. 같은 회사들 이제 주기판 쪽이니까 아무래도 관련은 있죠. 심텍. 그러면은 지금 랜드도 말씀하셨지만 D램도 이제 네. 가격 반등 잘하고 있고 네. 2026년에 D램 초호황 맞죠? 예상되는 거 맞죠? 초호황일지는 네.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일단 반등은 한다. 적어도 2분기나 3분기에 반등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은 되고 있는 건데 초호황이 되려면 수요가 팍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반등이라는 거는 네. 공급을 줄여서 감산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아직 확인해봐야 된다고 네, 이게 하셨죠, 지속 사실. 가능성이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되게 짧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줄여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생각지 않게 팍 붙었어요. 그게 2022년 하반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엄청 세게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럴지 지켜봐야겠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네, CT그룹에서 마이크로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잖아요. 네네. 150에서 120으로. 근데 이게 주가도 마침 하락을 했고 근데 이게 하락한 게 HBM 업황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뭔가 밸류에 대한 고민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멀티플이 좀 높아지기 어려운 수준인가요? 일단 마이크론의 약점은 분명해요. HBM에 대해서 마진율이 하이닉스만큼 안 나올 네.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약점이고 또 하나 약점은 랜드 쪽 업황이 녹록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보면 이제 D램은 세 개 업체로 거의 재편이 됐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업체로 재편이 됐는데 랜드 플래시는 좀 많아요.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있는데 네. 중국의 YMTC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가 살아있어요. 키옥시아도 있고 샌디스크도 있고 그 웨스턴
삼성 디지털도 있거든요. 많네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결국은 규모의 경제잖아요. 플레이어가 많으면 많이 찍어내서 생산 코스트가 떨어져야지 경쟁력이 있는 건데 지금 낸드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그런 경쟁력을 내기 힘들어요. 디램은 그게 가능한데 세계 업체로 재편됐기 때문에 낸드는 좀비처럼 안 죽어. 왜냐하면 죽으려 그러면 본국에서 안 죽게 해서 돈을 태워줘요. 그래서 좀비 기업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키옥시아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금 망하게 둘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 반도체는 이제 지정학의 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낸드 시장 구도가 안 좋은 거죠. 마이크론한테. 그러면 지금 주가 멀티플이 이제 이 정도까지다라고 보는 건가요?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어쨌든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의 75%가 디램이거든요. HBM 포함해서. 그래서 HBM의 매출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HBM이 뭐 사실 SK하이닉스처럼 50% 이익을 못 내더라도 한 30-40%만 내도 사실 그냥 디램 비해서는 마진율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총 마진율은 더 좋아지는 거니까 뭐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뭐 디레이팅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2단 공급 이제 확인됐고 하반기엔 좀 더 실적 나아질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하반기에 실적은 나아질 텐데 그러면 주가도 이제 선행해서 더 잘 간다고 주식은 봐야겠죠? 상반기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행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 주가에 대해서 좋게 보려면 내년 업황이 정말 좋아져야 되잖아요. 내년에 대해서 저는 불확실하다고 봐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지금 사이클이 B2C하고 B2B가 엇갈렸잖아요. 근데 B2B는 지금 계속 좋은데 계속 약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AI 캐펙스 컷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야기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뭐 지금 이거 너무 과도한 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년부터 가시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업황에 영향을 주겠죠. 주가에는 선반영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레거시 쪽은 뭔가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어떤 버텨주던 캐시카우 쪽인 AI 캐펙스 쪽이 꺾이면 레거시 가지고는 이게 주가가 더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그동안 제 비유고 지금도 유효한 거죠. 저는. 그래서 뭐 투자 의견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보다는 어쨌든 높아질 만한 그런 멀티플이 있긴 하지만 원래 $150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뭐 목표 주가니까 일단 그리고 저는 당장 일단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니까 뭐 지금 가격대에선 상반기까지만 시계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비단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조금은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마이크론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들도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좀 재밌고 유익한 이슈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